오늘 미술 평론하시는 손철주 선생님과 함께 북토크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책은 어떤 책인지 선생님께 먼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해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흥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책을 북토크 주제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좋기로는 이 자리에 제가 옛 그림을 소개할 때 실물 연주단이 와서 음악을 들려주면 좋은데 또 그건 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책에서 국악의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 시에서 보이는 시의 그 선율이 음악의 음률과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조선의 그 선비들이 그 흥을 내면서 노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막 참외를 여름에 깎아 먹으며 막 벽통주를 마시며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막 이렇게 검은 고 막 들고 가서 무현금을 막 연주하는. 저는 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박히더라고요. 벽이라는 게 푸른다는 거예요. 여름날 연꽃이 피는 못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소재로 해서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연잎 보면 연잎밥밖에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다른 정성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옛 그림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강의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음악과도 친연성이 있지만은 그림이 시요, 시가 그림인 그런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운 전통,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을 시의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적 의상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거죠. 이 그림은 최북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최북은 조선시대에 정말 광기에 넘치는 긴 화가였어요. 이분은 성격이 매우 광포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권력자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도 안 그려줍니다.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고 이것도 그림이냐 해가지고 퉁박을 줬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불같은 최북이 자기 옆에 있는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내가 너 따위의 무식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욕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나 스스로를 저버리겠노라 했던 그런 일화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그림의 붓의 터치를 보면은 광포한 최북의 내면이 저 거친 붓터치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림 속에 글씨가 쓰여져 있네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풍설야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북이 직접 본인이 붙인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유장경이라는 중국의 시인의 시를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림은 유장경의 시를 고스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식구의 순서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한중일, 동양의 그림에서는 시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그래서 시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해서 시화동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네라는 말도 소동파의 말로 널리 회자되고 있죠.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짧지만 깊이 사유하면서 읽는 책들을 좋아할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도리 없이 이제 한 시를 쓰게 됐는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한테 한자는 거의 사어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자의 세계로 소통이 불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또 한시의 맛을 이해하고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동조를 하기에는 숱한 훈련과 어느 정도의 독서량,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이 일정한 안목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의 명문장가들은 이제 안도현 선생의 이제 개정판인데요. 그 고전 산문산책이라는 초판으로 저는 먼저 읽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은 당대 이제 명청시대 때 유행했던 그 문장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소품문을 흉내내는 문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짧은 글이면서 그 짧은 글에 촌철살인하는, 그리고 자기의 문체가 그게 잘 녹아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참 대단한 문장가들이 소품체에 짧은 산문들을 묶은 책인데 해설도 좋고,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말머리를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엿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제주도 여기저기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직접 독자분들 만나 뵙고 얘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 책 속에서 파묻혀 있고 그림 속으로만 들어가다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의 실물을 뵙게 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림 속에 남긴 아름다운 조선의 마음을 간직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현현하신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또 한편
제 책으로 해서 아름다운 독자들과 만나게 되니까 제가 좀 으스해지기도 하고요. 제 생애에 여력이 있다면은 오로지 옛 그림의 세계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그 참맛을 저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옛날 그림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